일장 돈의 진화와 우리의 삶. 오늘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돈입니다. 돈은 우리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지만 우리는 종종 그 복잡한 역사와 과학적 배경을 간과하곤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돈의 기원부터 현대 경제학 이론, 그리고 돈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돈의 기원을 아시나요? 먼저 돈의 기원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아주 오래전 사람들은 물물 교환을 통해 필요한 물건을 교환했습니다. 예를 들어 농부는 소를 기르며 얻은 우유를 어부의 물고기와 교환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물물 교환의 불편함이 점점 커졌습니다. 우유를 가진 농부가 물고기가 아니라 옷이 필요할 때 어부에게서 옷을 구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폐가 등장했습니다. 최초의 화폐는 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속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금속의 가치를 신뢰했고 이를 통해 물건을 쉽게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화폐는 점점 발전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와 동전, 그리고 디지털 화폐까지 다양한 형태로 변모했습니다. 돈은 단순한 교환 수단 이상입니다. 돈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과학적 원리가 작용합니다. 경제학자들은 돈의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을 개발했습니다. 예를 들어 화폐의 심리학은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포함합니다. 돈이 많을수록 행복할까요? 아니면 돈이 부족할 때 더 많이 느껴지는 스트레스가 우리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칠까요? 또한 경제적 가치와 효용 이론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 설명합니다. 한 잔의 커피가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의 활력을 주는 필수품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그런 사치품일 뿐입니다. 이러한 개인의 가치 판단이 모여서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 경제학은 돈의 역할과 경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신고전파 경제학은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모든 것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합니다. 반면에 케인즈주의 경제학은 정부의 개입이 경제 안정화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외에도 행동경제학은 사람들이 어떻게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지 연구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통찰을 제시합니다. 돈은 단지 경제적 가치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불평등과 소득 분배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격차가 커질수록 사회적 갈등도 증가합니다. 또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우리가 경제적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이 은행을 믿지 않는다면 경제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돈의 기원과 발전, 과학적 이해, 그리고 사회적 영향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돈은 단순히 교환 수단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영상을 통해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탐구하며 돈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돈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여정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돈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곧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2장 돈의 기원과 역사, 우리 삶의 중심, 화폐의 여정. 이번 장에서는 우리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돈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형태로 발전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돈은 우리 삶의 중심에 있지만 그 역사는 생각보다 훨씬 흥미롭고 다채롭습니다. 지금부터 돈의 기원과 역사를 함께 여행해봅시다. 먼저 돈이 없었던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사람들은 필요한 물건을 직접 교환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이를 물물교환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농부는 자신의 농작물을 어부의 물고기와 교환했습니다. 이 방식은 단순하고 직접적이지만 불편한 점도 많았습니다. 농부가 물고기가 아닌 옷이 필요할 때 어부에게 옷을 교환할 수 있는 물건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사람들은 더 효율적인 교환 수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화폐입니다. 화폐의 초기 형태는 금과 은과 같은 귀금속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금과 은의 가치를 신뢰했으며 이 금속들은 쉽게 나눌 수 있고 오래 보관할 수 있어 교환 수단으로 이상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조각의 금은 여러 조각으로 나눌 수 있어 다양한 가치를 표현할 수 있었고 시간이 지나도 녹슬거나 변하지 않아 장기적으로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금과 은은 점점 더 많은 지역에서 사용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한 화폐 시스템이 발전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물건을 교환할 때 금이나 은을 사용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금과 은을 대신하여 동전과 지폐가 등장했습니다. 동전은 금속을 특정한 모양으로 주조하여 만든 것으로 무게와 크기로 가치를 쉽게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각 나라는 자신만의 동전을 만들어 사용했으며 이는 국제무역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폐는 동전보다 가볍고 휴대하기 쉬워 거래를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폐의 가치는 그 자체의 물질적 가치보다는 발행기관의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큰 금액을 쉽게 운반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폐와 동전뿐만 아니라 디지털 화폐도 사용합니다. 신용카드, 모바일 결제,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는 인터넷과 정보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이는 우리의 거래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디지털 화폐는 물리적인 형태가 없어도 빠르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는 중앙기관 없이도 신뢰할 수 있는 거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경제 시스템을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돈의 기원과 발전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돈은 단순한 교환 수단에서 출발하여 우리의 경제와 사회를 크게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금과 은에서 동전과 지폐, 그리고 디지털 화폐에 이르기까지 돈은 끊임없이 진화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돈의 역사적 여정을 이해함으로써 현재의 경제 시스템을 더 잘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돈의 기원과 발전을 통해 우리는 단순한 거래 이상의 깊은 경제적, 사회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돈의 과학적 이해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3장 돈의 과학적 이해, 경제적 가치와 인간 행동의 미묘한 상호작용. 돈의 가치는 무엇에 의해 결정될까요?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인식하고 사용할까요? 이런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돈의 과학적 이해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경제적 가치와 인간 행동의 미묘한 상호작용을 분석하면서 돈이 우리의 경제와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학에서 돈의 가치는 주로 효용 이론에 의해 설명됩니다. 효용이란 개인이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감 또는 행복을 의미합니다. 효용 이론은 사람들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행동한다고 가정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행복을 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평범한 음료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효용 이론은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를 반영합니다. 각 개인이 상품이나 서비스에 부여하는 가치는 다르기 때문에 같은 물건이라도 사람마다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돈의 가치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경험과 선호도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돈은 단순한 교환 수단을 넘어서 사람들의 행동과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화폐의 심리학은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인식하고 사용하는지를 연구합니다. 돈에 대한 우리의 감정적 반응과 인식은 매우 복잡하고 종종 비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실제 가치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현상을 화폐 환상이라고 합니다. 5만원짜리 신사임당 지폐는 그 자체로는 단지 종이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잃지 않으려 합니다. 또 다른 예로 사람들은 작은 금액을 여러 번 받는 것보다 큰 금액을 한 번에 받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돈의 심리적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통적인 경제학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하며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행동 경제학은 사람들이 때때로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종종 현재의 작은 이익을 미래의 큰 이익보다 더 선호합니다. 이는 시간 할인율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행동 경제학은 이러한 비합리적인 행동이 왜 발생하는지 이해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경제 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저축을 더 많이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동가입 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저축을 선택하는 대신 자동으로 저축이 되도록 설정하여 비합리적인 결정을 방지합니다. 돈은 개인의 행동뿐만 아니라 사회적 행동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돈이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따라 사회적 구조와 관계가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정한 소득 분배는 사회적 안정과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은 사회적 신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금융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으면 경제는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은행에 대한 신뢰, 화폐에 대한 신뢰,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는 모두 경제적 안정과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이렇듯 돈의 과학적 이해는 단순히 경제적 가치를 넘어 인간 행동과 사회적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효용 이론, 화폐의 심리학, 행동 경제학, 그리고 사회적 행동에 대한 연구는 우리가 돈을 어떻게 인식하고 사용하는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더 나은 경제 정책을 개발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경제적 통찰을 바탕으로 돈이 우리의 삶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현대 경제학의 주류 이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장 현대 경제학의 주류 이론, 경제적 패러다임의 변천과 그 의미. 이 장에서 우리는 현대 경제학의 주류 이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경제학은 우리의 일상과 깊이 연관된 학문으로 다양한 이론들이 우리의 경제적 결정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신고전파 경제학, 케인즈주의 경제학, 신자유주의, 행동경제학 등 주요 이론들을 탐구하며 이들이 현대 경제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고전파 경제학은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개념을 기초로 합니다. 이 이론은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시장 가격을 조정하며 이 과정에서 경제는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신고전파 경제학의 핵심 가정은 모든 경제 주체가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자유롭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 하에 시장은 자율적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이론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걸쳐 발전되었으며 현대 경제 정책의 많은 부분에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유무역 정책과 경쟁 촉진 정책은 신고전파 경제학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1929년 대공황은 신고전파 경제학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시장이 자율적으로 균형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제는 장기적인 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이론입니다. 케인즈주의 경제학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합니다. 케인즈는 경제 불황 시에 정부가 공공지출을 늘리고 적절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통해 총수요를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업을 줄이고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케인즈주의는 20세기 중반,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제 회복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에도 경제 위기 시에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는 것은 케인즈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재난이나 경제 불황 시 정부 재정 확대의 중요성을 다들 체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한편 1970년대의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케인즈주의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밀턴 프리드먼과 같은 경제학자들이 주도한 신자유주의는 통화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규제 완화와 민영화를 통해 경제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 마가렛 대처와 로널드 레이건 정부의 경제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에도 많은 국가에서 시장 중심의 경제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행동경제학은 전통적인 경제 이론이 간과한 인간의 비합리적인 행동을 연구합니다. 데니얼 카너먼과 리처드 탈러와 같은 행동. 경제학자들은 사람들이 경제적 결정을 내릴 때 종종 비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현재의 작은 보상을 미래의 큰 보상보다 더 선호하거나 손실을 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전통적인 경제 이론의 가정과는 다릅니다. 행동경제학은 이러한 비합리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효과적인 경제 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저축률을 높이기 위해 자동가입 제도를 도입하거나 건강한 식습관을 장려하기 위해 선택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행동경제학의 응용 사례입니다. 이렇게 현대경제학의 주류 이론들은 각기 다른 시대적 배경과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해왔습니다. 신고전파 경제학은 시장의 자율성을, 케인즈주의 경제학은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신자유주의는 시장 중심의 철학을, 행동경제학은 인간의 비합리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론들은 상호 보완적이며 현대 경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제정책을 수립할 때는 이러한 이론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돈의 속성과 사회적 영향, 돈을 버는 방법과 현대사회에서 돈의 심리학 등에 대해서 탐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럼 돈에 돌지 않는 한 주 되시길 바라고 이상 토트쌤의 사이언스 캐치였습니다.